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 눈물의 불출마 선언입니다. 오늘은 또 누가 울었어요? 이 의원 겸직 장관들의 불출마 선언 소식인데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예. 김현미 장관을 시작으로 해서 다들 이제 눈물을 좀 흘리면서 직접 소회를 밝혔는데요. 셋 다 울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눈물을 흘린 정도에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제일 서럽게 울었는데 또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진 않았지만 진영행정안전부 장관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통해서 불출마 의사를 이제 밝혔습니다. 네. 불출마 이유는 뭐라고 했죠? 요약하면 장관으로서 국정을 이제 앞으로 뒷받침하는 데 힘쓰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죠. 예. 이 유은혜 부총리 겸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여성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으로 대통령을 도와서 소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현미 장관도 내각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안정적인 내각이 좀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박영선 장관은 이 자기 지역구가 이제 구로공단이 있었던 곳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중기부 장관으로서 이곳을 4차 산업혁명의 심장부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사선이죠? 그렇습니다. 이 박영선 장관 그리고 진영 장관 두 사람은 이제 4선으로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각각 서울 구로울과 용산에서 내리 당선이 된 경력을 갖고 있고요. 네. 김현미 장관의 경우에는 17대, 19대, 20대 총선에서 이 고양 일산 서구, 지금은 고양정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어 왔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장관도 19대, 20대 총선에서 고양 일산 동구 그리고 고양병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었죠. 전부 수도권이고 현재도 현역이 유리한 지역구로 분석이 된다는 점에서 좀 불출마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그 지역구에 누가 나가느냐 이게 관심사네요. 그렇죠. 이 박영선 장관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의 경우에는 지금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출마가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윤건영 실장은 경기 부천이나 경남 양산 출마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진영 장관 지역구인 서울 용산의 경우에는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두 사람 모두가 이른바 친문 핵심 이렇게 꼽히는 유력 인사들이라는 평가입니다. 네. 그 일산 쪽에는요. 이 고양병, 고양정 이 두 곳은 지금 지역구를 챙기는 마땅한 후임자로 볼 만한 인물이 없다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특히 박영선, 진영 두 장관의 경우에는 애초 장관이 될 때부터 총선에 불출마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현미, 유은혜 두 장관은 불출마설이 나오긴 했지만 본인들은 또 출마 의사를 갖고 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준비를 따로 해온 사람이 이제 없는 실정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따라서 사실상 전략 공천에 가까운 형태로 이제 공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부에서는 최근에 이제 지역구 출마 의사를 이 언론을 통해서 밝힌 이수진 부장판사의 고향 지역 출마 가능성을 좀 점치는 분위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슬슬 지역구 선거 구도가 잡혀가네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관심 가는 건 먼저 종로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구의 경우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제 총선 출마는 아무래도 어렵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구인 광진을이 좀 비게 된 것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사인 상황인데요. 예. 야당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도 좀 체급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오늘 광화문 집회에서 중진들의 어떤 험지 출마 이런 것들을 독려하면서 자신부터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험지 어디요? 그것을 이제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무래도 종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건 지켜봐야 알 수 있게 될 거고요. 종로가 되면 이낙연, 황교안 빅매치. 그렇죠. 그런 얘기가 이제 벌써부터 나오는데 예. 그래서 이제 어디가 될지 누구랑 대결하게 될지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앞으로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총선 출마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이 조선일보의 보도였는데요. 이 김현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좀 대외 정책을 둘러싸고 청와대 참모들과의 어떤 노선 갈등 끝에 사직을 하고 출마를 할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한 건데요. 청와대는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다. 사직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무근이다. 그렇습니다. 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출마 여부도 지금 아니라고 했다가 또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가 좀 보도가 여러모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런 청와대 인사들이 출마를 결정하는 경우에 어느 지역구에 나올 거냐 이것도 이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제 앞서 윤건영 실장의 경우도 그렇고 청와대 출신들이 총선에 대거 출마하는 그림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여론이 당내외에 또 있어서 이런 상황들도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가 특히 청와대 인사들의 출마 보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새 이런저런 보도를 많이 하는데 보도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또 불러올 수가 있기 말이에요. 때문에 청와대가 계속 대응을 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불타는 세계의 화약고입니다. 이란의 뭐 실세가 사망했죠. 그렇습니다. 이란 군부의 실세 중의 실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총사령관이 현지 시간 2일 미군 공습으로 사망을 했다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성조기를 올렸고 미 국방부는 대통령의 지시로 미군이 솔레이마니를 사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란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또 다시 또 중동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은 이렇게 행동에 나선 이유가 뭘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지난달 27일에 이라크의 미군 기지가 로켓포 공격을 받게 된 것이 발단입니다. 이 공격으로 미국인 한 명이 숨지면서 미국이 이제 무력 대응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미국은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를 공격 주체로 지목을 하고 이틀 뒤에 이 조직의 기지를 전투기로 폭격을 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또 지난달 31일에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와 그 지지자들이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에 난입을 하고 외곽 일부 시설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미국이 다시 또 보복 조치를 실행한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면 미국 이란 전면전으로 가나요? 이란과 미국 양쪽 모두 어떤 이란 본토에서의 전투라든지 이런 것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아파가 영향력을 갖고 있는 다른 국가에서 서로의 군사 시설에 대한 테러나 폭격 이런 것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주무대인 이라크에서의 충돌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후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레바논의 헤즈볼라의 이제 이스라엘 공격이라든지 예멘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이 이란과 미국의 우방들끼리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중동 전 지역의 어떤 안보 불안으로 사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뭐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런 판단도 같이 할 걸로 보여서 여러모로 불안한 상황입니다. 불안하군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